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과 이제 SEC죠. 이 SEC 간의 소송이 마침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투자자들의 이제 낙관, 그쵸? 이 낙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고요. 연준 핵심 성금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기술 접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리플이 접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은행업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제도금융권 진입에 실효탄을 쏘아 올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7월이죠. 이 7월 XRP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기대감 덕분에 최근에는 이제 블랙록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보이지 않게 투자했던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의 SEC 소송이 마침내 종결 수순을 지금 밟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XRP가 이제 날개를 펴냐? 이제 이 지독했던, 그죠? 한 4년간이었죠. 거의 4년, 5년간의 지독했던 이 재판의 끝으로 날개를 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소제목 보게 되면 이제 오랜 법적 공방 끝 항소 취하로 토레스 판결 최종 확정 예상이 되고 있고, XRP 미국 내 규제 명확성 확보로 암호화폐 시장 불확실성 해소도 기대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제 리플 사업 확장, XRP 생태계 성장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법적 공방 중의 하나인 리플과 이제 SEC 간의 소송이 마침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 201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의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강조하듯이 이번 항소 취하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없이 사건을 어떻게 한다? 종결시킬 것이다. 그래서 항소가 기각되면은 재심, 수정, 지연 없이 사건이 즉각 어떻게 즉시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년간의 법적 공방이 끝이 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이번 결정은 더 이상 수정되거나 번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리플은 진행 중인 소송의 여파 없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 되며 XRP는 미국 내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XRP의 경우 이번 판결은 거래소 상장 재개, 그리고 기관 채택 확대, 그리고 결제 시스템과의 글로벌 통합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고요. 리플 또한 이제 주요 규제의 장벽을 넘어서서 사업 모델을 확립하고요. 운영 및 파트너십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죠. ETF 먼저 ETF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BDC, 그쵸? CBDC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IPO 상장 관련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그쵸? 이런 많은 대형 호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리플의 밸류와 가치는 어떻게 된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올해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95%로 전망을 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또한 거침없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뉴스를 보게 되시면 전문가 올해 솔라나, 라이트코인, XRP 혐의 ETF 승인 가능성이 무려 95%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상장 지수 펀드죠. ETF 연구원인 에릭 발추나스 제임스 세이퍼트가 1일 자신들의 이제 계정을 통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혐의 ETF 승인 가능성이 무려 95%로 책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기관의 규제 기조 변화를 주요 이유로 2025년 하반기 암호화폐 혐의 ETF 승인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세이퍼트는 지금 CFTC가 승인한 현물 상품 외에 SEC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몇 가지 잠재적인 데이터를 살펴보았다라고 서술을 했고 이어 발추나스는 2025년 하반기 ETF 승인 확률을 도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퍼트가 공개한 도표에는 이제 라이트코인이 있고 솔라나, XRP 등이 주요 알트코인의 혐의 ETF 승인 가능성이 모두 95%라고 책정을 했고 이외에도 도지코인, 에이기다, 폴카다, 헤데라, 해시그래프 그리고 아발란체 등의 알트코인 혐의 ETF 승인 가능성도 무려 90%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또한 7월에 XRP ETF에 대해서 제출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리플랩스, 리플이죠.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종착점을 맞이했다. 그래서 리플이 SEC 대응 항소를 공식적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하면서 역사적 소송은 마무리가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법적 분쟁이 종결로 인해서 기반한 상장 지수펀드 ETF 신청서가 7월에 새롭게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재밌는 게 골드만삭스는 아주 조용하게 리플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블랙록, 그쵸?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랙록 자산운용사 중, 그리고 또 어디에요? 골드만삭스까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 이 리플 XRP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력들과 고래들은 이걸 알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XRP는 써봤어? 이러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XRP에 대해서 재무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보상할 것이고요. 4억 7,100만 달러 규모로 투자 포착을 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속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XRP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 XRP를 할당에 발표를 했고, 비버파워 인터내셔널은 3호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를 확보를 했고,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산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 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 어떻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메사리는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얼마예요?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 그리고 뭐예요? 또 수급, 그쵸? 이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사모으고 있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의 흐름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고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3,000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지금 박스권 거의 상단부인 여기 3,200원자리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채널, 그쵸? 3,000원 위에 채널에 위에 올라와서 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3,000원자리만 지지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정말 3,250원자리 돌파 여부를 확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상방으로 올라갈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3,250원자리를 돌파해야 이제 상방이라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돌파 못하고 3,000원자리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바닥을, 즉 2,500원짜리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3,000원짜리 아래서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왜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3,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면 되고, 3,25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이 4,000원짜리까지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